지난해 국내 당뇨병 환자가 약 333만 명, 최근 5년간 23.8% 증가했는데요. 당뇨병이 무서운 건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실명 1위가 바로 당뇨합병증, 당뇨망막병증 때문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뇨 환자 63%에게서 15년 내 발견된다고 합니다. 실명을 유발하는 당뇨망막병증은 진행되는 동안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저검사가 필수인데요. 문제는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저소득 국가입니다. 비용 등의 문제로 시각장애 인구의 90%가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스타트업이 간편하고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검안기를 개발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에 눈이 확 뜨이는데요. 이 스타트업 대표님과 그리고 이 회사에 투자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김윤승 랩 SD 대표님 그리고 한상혁 소풍벤처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 두 분 소개 좀 해주세요. 랩 SD는 개발도상국 혹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보건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사업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소풍에서 일하고 있는 한상엽이라고 합니다. 소풍벤처스는 사회 문제 해결에 좀 관심이 있는 스타트업들 혹은 ESG 등을 고려해서 스타트업의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려고 하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투자하고 엑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임팩트 투자사입니다. 저희 앞에 음식이 있는데 혹시 식물성 고기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고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경험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 경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은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체육이나 요새 배양육과 같은 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서 축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보니까 틈틈이 기회 될 때마다 먹어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한번 같이 드셔보실까요? 좋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위미트의 대표 안현석입니다. 저희 위미트는 버섯을 주재료로 닭고기 없이도 닭고기 식감을 살린 순식물성 치킨 대체식품 위미트 프라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향이 되게 좋아요. 이게 새송이 버섯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네, 한번 맛볼까요? 예, 일단 냄새는 아주 좋습니다. 네. 치킨 같아요, 정말.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로 세계 1위거든요.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도난을 당하거나 이런 스마트폰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팔려 나가잖아요, 사실. 이 중고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검안기를 개발하셨다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개발한 검안기인데요. 살짝 드라이어 같이 생기기도 네.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쪽에 카메라가 연결이 돼요. 이쪽 렌즈로. 그래서 이 기기의 렌즈를 통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게 되죠. 보통 안저라고 하면은 좀 이게 어느 부분인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저라고 하면 눈 알이 있으면은 눈 아래 안쪽 뒷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동공에다 빛을 넣어야 됩니다. 네. 동공에다 빛을 넣어서 사진을 찍게 되고, 그리고 이 사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질환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당뇨성 망막병증, 그리고 황반변성, 그리고 녹내장 등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안과에서 봤던 그런 검안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한데,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격 면에서의 좀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3차 병원의 안과에서 하셨을 때 쓰는 기기들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데스크탑형이 있고 턱을 대고 네. 사진을 찍는 기기인데, 그런 기기들 같은 경우에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량. 네. 그리고 정말 좋은 기기들 같은 경우에 1억이 넘어가는 그런 고가의 기기들이고요. 저희 기기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쓰는 기기에 한 50분의 1 50분의 정도로 1이요. 낮춰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일단 개발도상국에 판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격적인 허들을 낮추는 게 저희로선 굉장히 큰 과제였던 거죠. 그리고 사진의 질을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억 2천만 원의 기기의 이미지보다는 좋지 않겠죠, 당연히. 네. 하지만 진단이 가능할 정도의 사진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 기기를 생각하실 때는 이제 value for money를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쓰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 스마트폰 안에 저희가 원하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카메라가 있고 안에는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인터넷까지 되는 거죠.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기계를 우리가 직접 개발했을 때의 비용 그리고 판매할 때의 비용과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러한 부가적인 기기를 액세서리 형태로 제공했을 때 가격 편차가 워낙에 많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 기기를 공급하고 싶은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네. 판단을 했죠.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의료기기로도 탈바꿈할 수 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품 이름은 뭐예요? 제품 이름은 아이라이크입니다. 아, 아이라이크. 네, 이 아이라이크를 만들게 된 배경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기보다는 개발도상국, 중저소득 국가에서 실명을 예방하는 사업들 혹은 안보건을 증진시키는 사업들을 운영하던 조직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원래 그쪽에 관심이 있으셨구나. 네네. 네. 오히려 개발자나 뭐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이었기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런 기기나 플랫폼 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일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이라는 공모에 제안을 하게 됐고 당선이 되고 하면서 이 모든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갤럭시 업사이클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환경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많이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중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팀의 도움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 같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버려졌으면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됐을 그런 스마트폰이 아이라이크 기기를 만남으로 해서 아이라이크 플랫폼을 만남으로 해서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눈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사용이 된다. 그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중에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거였어요? 저는 기술 기반 그 백그라운드도 아니었고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라던가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러한 어떤 약점들을 극복하고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어려움들은 근데 사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좀 친구들을 옆에 두는 걸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소풍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투자를 받게 되는데요. 네. 사실 비즈니스가 면에 있어서는 소풍 같은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면 네. 소풍벤처스에서 투자를 네. 할 때는 아직 창업을 할까 말까 뭐 이랬을 때였다고 하시는데 어떤 매력이 있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꼽아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는 이런 대표님을 비롯한 같이 창업하셨던 공동 창업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사실 전문성이었어요. 저개발 국가, 중소득 국가 이런 곳들에서 이런 안보건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는 국제 보건도 알아야 되고 안보건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되고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잖아요. 랩 SD라고 하는 당시 이제 초기 팀이 기본적으로 안보건과 이제 국제개발 등을 정말 잘 이해를 하신 전문가분들이어서 이분들이라면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좀 저희가 설득된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력인데 당시에 기술을 갖고 계시진 않았어요.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지. 근데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기존에 없었던 기술들이 아니거든요. 그 렌즈를 써야 되니까 광학 기술, 그리고 진단을 해야 되니까 앉아 이미지를 찍고 나면 그걸 소프트웨어가 진단을 할 때 쓰는 인공지능 기술들, 없는 기술이 아니에요. 데이터 학습이 부족했던 거지. 그리고 이런 렌즈나 인터넷 환경,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아, 스마트폰이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어떤 기술을 갖고 계시진 않았지만 기술적 로드맵 자체가 아, 이건 그야말로 적정 기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끝으로는 시장의 크기를 되게 중요하게 저희는 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야 사실 선진국이고 병원에 대한 접근성도 대단히 높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세계에는 훨씬 더 많고 지금도 전 세계 실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국제 원조 쪽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똑같은 제품은 아니어도 좀 그나마 유사하다 내지는 경쟁 제품이라고 부를 만한 제품들이 정말 큰 매출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 이제 한국의 랩SD가 이런 좋은 디바이스를 만들어낸다면 뭐 기업으로서 혹은 비즈니스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겠다. 또 반대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투자 결정했습니다. 아까 가격이 50분의 1까지 낮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격 경쟁력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국내에는 이미 거만기가 엄청 많죠. 많은 것 같거든요. 그쵸. 보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요가 있는 데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요즘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디바이스는 의료인이 혹은 보건의료인이 있어야 사진 촬영이 가능한 그런 기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황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뇨성 망막병증이 우리나라 실명의 1위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뇨 환자들 중에서 안저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한 36% 당뇨 환자들이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은 안저 사진을 찍으라고 그 권고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그 비율은 정말로 낮은 숫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숫자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기기 그대로 지금의 시스템 그대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저희의 키 타겟층은 안과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네. 너무나 좋은 기기들이 그러니까요. 그곳에는 이미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함께 일해 볼 수 있는 곳들은 내과 혹은 가정의학과, 보건소 네. 같은 곳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곳들이 당뇨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약을 받기 위해 찾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번 스크리닝을 거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제대로 이제 확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그런 유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해외 쪽은 당연히 좀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 그 시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 특히 창립자들은 국제안보원이라는 분야에서 약 10년, 지금은 10년이 더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경험도 축적을 했을 거고 지식도 쌓았을 거고 특히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 놨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실명예방기구 IAPB라는 기관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IAPB 같은 경우에는 국제안보건 사업에 있어서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 가이드라인 혹은 목표치를 제시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APB하고 함께 운영을 하면서 그 회원국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후 파일럿 사업들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또 발표하고 그런 식의 증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시스템의 확장을 노리고 있고요. 금액이 없어가지고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플랫폼을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플랫폼의 베네피셔리, 수혜자와 페이어, 지불자가 서로 나눠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한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보건
분야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금액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 금액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이 또 IAPB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그러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소풍 벤처스에서 네. 굉장히 네. 안목이 뛰어난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우리 맛있게 먹었던 위미트의 생물성 고기에도 투자를 그렇죠. 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사회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은 임팩트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네. 임팩트 투자가 뭐지? 그렇죠.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투자를 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자는 건데 좀 통용되는 정의는 투자 시에 이제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등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개념 정의들을 뭐 차근차근 해온 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ESG라고 해서 막 이렇게 확산되는데 ESG도 사실 임팩트 투자와는 좀 궤를 같이 하는 움직임이긴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투자를 할 때 이전에는 뭐 투자하고 나면 좀 편하게 말씀드려서 돈을 얼마나 벌었어?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더해서 그런데 그 돈을 번 그 과정이나 결과로서의 그 돈이 무슨 의미인데? 라는 또 다른 어떤 좀 사회적 가치를 계속 물어보고 요구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네.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전에는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 뭐 착한 투자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저희 생각에는 이건 착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굉장히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이자 또 그런 기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 큰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잖아요. 네. 이 문제를 풀어내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냈을 때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잘 담보될 거고 또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자 또 저희가 하는 방식의 투자들이 그런 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착한 투자, 착한 기업이 아니라 뭐 가장 지속 가능한 혹은 가장 미래지향적인 기업 투자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기도 하고 현실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소풍벤처스는 내년부터 좀 집중할 영역으로 이제 기후 위기를 좀 꼽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여러 기업에 당연히 투자를 하겠지만 저희가 특별히 이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나 혹은 저희 투자에 있어서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혁신적인 솔루션을 내는 스타트업이나 창업자들 이런 곳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연구자나 개인들까지도 저희가 어떻게 선발하고 지원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좀 임팩트 투자사로서 지금 전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좀 심각한 위기인 기후 위기에 좀 솔루션을 내는 일에 저희도 좀 동참하고 또 그 솔루션이 만들어지는데 좀 촉진자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레베스디의 계획이 더 궁금해요. 어떻게 100배로 성장할 건지 예,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사업 초창기부터 계속 일관적인 전략을 취해왔던 것 같아요. 소풍에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친구를 많이 만들자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2030년을 겨냥을 한 새로운 IAPB의 전략이 나왔는데 그 전략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People Centered Integrated Eye Care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이케어라는 분야에 있지만 아이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들, 교육 분야, 농업 분야, 혹은 이런 임팩트 투자사, 혹은 대기업,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뭐 여러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아웃컴은 같겠지만 서로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취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보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이 우리의 아까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성이나 혹은 확장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니콘 팩토리 키친 어느덧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윤승 랩 SD 대표님 그리고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